방사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방사청장 취임 이후에 방위 산업 관리 이런 것들이 아주 잘 돼서 방산비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척결됐다고 봅니다. 청장님 북한 당 창건 75주년 열병식 봤죠? 뉴스로 보기는 봤습니다만은 예. 그 부분은 저희들 AD 소장님 미사일 전문가라서 아마 답변을 충실히 잘. 앞으로 그런 거 있으면은 한 10번은 보셔야 될 거예요. 저는 한 5번을 풀 영상을 돌아가면서 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그건 ADD만 맡길 게 아니라 방사청장님 국정감사 끝나면 여러 번 보시고. 네, 알겠습니다. 예. 거기에 함의를 좀 찾아내세요. 이번에 열병식에서 24종의 무기가 선을 보였고 그 중에 11종이 신형 무기였죠. 국방과학 연구소장님이 취임 이후에 우리 국방과학 기술이 획기적으로 발전이 됐는데 열병식 보고 ADD에서 많이 분석했을 걸로 아는데 어떻습니까? 예, 많이 분석을 했습니다. 예. 지난 5년 전보다 굉장히 실용적으로 발전하고 있구나 그렇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특히 미사일이나 방사포라든가 이런 걸 쭉 분석을 해봤을 때 기술 면에서는 뭐 미사일 기술이나 방산 무기, 유도 무기나 방산 무기는 우리가 좀 앞서 있지 않겠나 하는 아직까지 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저희가 상당히 앞서 있습니다. 특히 고체 탄도탄이나 미사일 쪽은 저희가 사실은 한 20년 앞서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보고 그게 많이 단축됐구나, 반 이상으로 단축됐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전반적인 기술은 앞서 있는데 최근 10년 동안 보면 11종의 신형 무기가 나오는 걸 보면은 획기적으로 빨리 기술 진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미사일 같은 경우는 액체에서 고체로 전환하면서 빨리 이렇게 신형 무기를 만들었고 방사포도 240mm에서 300mm, 600mm를 빨리 만들어냈는데 우리는 기술은 앞서 있는데 이 개발 속도 최근에 보면은 우리 ADD가 그렇게 속도감 있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북한은 빨리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과거에 전술지대지 미사일 KTSM이라고 하는 게 실제 개발해서 한 1년 만에 발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신속하게. 그런데 그때를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그게 한 10년쯤 되었는데 북한은 지금 그때 저희가 했던 걸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북한은 일단 기술자들이 제2자연과학원에 15,000명 정도 하면서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있고 우리는 보다는 한 3배 많겠죠. 그다음 또 하나는 실패를 인정하는 분위기가 무기 개발에는 있는 것 같아요. 실제 과학자를 우대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또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은 요새는 기술 패권 전쟁 시대라고 보죠. 기술 패권이 결국은 국방 강화의 지름길이고 국가끼리의 패권 다툼에서의 승자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방위 산업 이런 육성이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패권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저는 현 시스템에서 갖고는 어렵다고 봐요. 방위사업청장님, 현재 이런 패권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저는 보완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충분히 동의합니다. 먼저 이제 우리 ADD 과학자라든가 이런 과학자들이 마음껏 창의력 있게 이렇게 개발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제도가 옥죄서 그런 분위기가 안 되고 있죠. 특히 ADD에서 실패한 경험이 있느냐 물어봤더니 다 성공했다고 해요. 그건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성공할 것만 하는 거죠. 새로운 분야에 끊임없이 도전을 하고 또 실패하더라도 인정해 줘야 되는데 이런 여건이 좀 미흡한데 앞으로 그런 걸 좀 보강해 주시겠습니까? 예, 뭐 최대한 노력해서 보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아까 존경하는 우리 신원식 의원님이나 김진표 의원님이 말씀했듯이 실패를 우리도 인정하는 제도가 있긴 하죠. 성실수행 인정제도
실패를 인정하는 제도라고 보이는데 동의하십니까, 정장님? 예. 예. 그런데 최근 5년 동안 이거를 인정해서 채택해 준 건 한 건밖에 없잖아요. 한 건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실패가 거의 없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최근에는 방산 비리도 3년 사이에는 거의 없었죠. 예, 많이 줄었습니다. 예. 그동안 최근 10년 동안 방산 비리를 척결을 하기 위해서 많은 제도를 도입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것이 이제 옥죄는 거죠, 개발하는데. 그래서 성실수행 인정 제도를 좀 더 가감히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네, 답변 드린 대로 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법에 따라서 성실수행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데 그 시행령 시행규칙에 잘 다듬어 가지고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3년 동안에 방산비리 척결을 노력하면서 또 한 측면은 방산산업 육성에 신경을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3년 동안은 방산비리가 거의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정책적인 변화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실수행 인정제도를 확대해서 이런 여건을 만들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기술 속도가 원체 빠르기 때문에 기존의 ROC 체계로는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고 이제는 진화적 ROC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충분히 공감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수도권을 가장 위협을 주는 것이 북한의 장사정포잖아요. 예. 그걸 파괴하기 위해서 1시간 이내에 모든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만든 전술지대지 미사일 이런 것도 ROC 문제 때문에 늦어졌잖아요. 예, 그렇죠. 약간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술지대 미사일 KTM-2는 아직도 소요 결정하고 검증 문제 때문에 아직 채택도 안 됐잖아요. 이거는 수도권 우리 수도권에는 우리 인구의 2분의 1이 살고 있는데 이렇게 중요한 위협을 주는 우리 적 장사정포에 대응하기 위해 ADD에서는 그 노력을 들여서 지대지 전술 미사일을 개발을 이미 오래전에 완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무기 체계로 안 가고 있는 거죠. 이거는 ROC의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전술 지대지 미사일은 본 위원이 미사일 사령관 할 당시 투스타 시절부터 이미 거의 완성이 기술은 됐는데도 아직도 전력화가 안 됐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방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이 ROC를 진화적으로 바꾼다거나 아니면 뭐 좀 더 달성이 좀 쉽도록 이렇게 고치는 문제도 물론 이건 합참에서 하는 문제이지만 각 소요군에서도 그게 좀 동의를 하고 자기 자군에 이제 필요한 무기를 그래서 그런 것들이 법으로 필요할 것 같은 가감히 요구를 해서 예, 국회 차원에서 지원할 테니까 예. 가감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명심하겠습니다.